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종말 중 하나는 약 7만 4천 년 전 현대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바산에 있는 초화산의 폭발이었어요. 그것은 또한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폭발이었습니다. 심지어 화산 베수비오가 도시 전체를 파괴했던 폼페이의 비극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토바 화산 폭발 당시 인류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화산 자체가 아니라 그 후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어요. 몇몇 연구는 3,000명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 폭발 이후의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재난 동안 토바는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그을음을 방출했습니다. 그 구름은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양의 태양을 가리며 하늘을 가로질러 퍼졌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세계가 수십 년 동안 화산 겨울에 빠졌다고 주장했어요. 흐린 날씨에 창밖을 보세요.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하지만 여전히 구름은 햇빛을 통과시킵니다. 토바 화산 폭발 때는 화산재 속의 아황산 가스가 햇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했어요. 먼지와 재는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구 전역으로 날아가 많은 생명체들을 파괴했을 거예요. 많은 식물들이 햇빛의 부족 때문에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가 몇 도 떨어졌고 이것은 새로운 재앙으로 이어졌어요. 오늘날의 현대 세계에서 기온은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경우 사소한 변화에도 재앙적인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과 곤충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온도에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매서운 한파가 그들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동물들이 자손들을 먹일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야생의 모든 생물의 개체 수가 감소해요. 그 시대의 고대인들은 초식동물을 사냥하고 베리, 과일, 버섯을 모으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은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빛의 부족은 비타민 D의 부족을 야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굶주렸고 또한 꽤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꽤 쉽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해안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바다는 그 재난으로부터 가장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 근처에 살던 부족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두 버전 모두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화산 대재앙 이후 인간의 발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토바 화산 폭발 후 약 5만 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태양이 회색 구름 사이를 통과하고 화산재가 땅에 내려앉았을 때 자연과 사람들은 이전의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따뜻한 시기는 금방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태양 활동의 감소와 행성 궤도의 변화는 심각한 온도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끝없는 추위가 거의 전 세계를 뒤덮었고 모든 생명체들이 이주하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머드와 검치호랑이와 같은 강력한 동물들도 빙하기를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새로운 기상 조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에 숨었고 불을 피웠고 사냥 기술을 발달시켰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빙하기는 인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그런 날씨는 세계 경제의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빙하기와 유사한 마지막 시기는 19세기 초였어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산이 폭발하여 수백만 톤의 부석, 그을음, 화산재를 하늘로 방출했습니다. 화산섬에 살았던 사람들은 처음 몇 분 동안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폭발의 결과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화산재는 다시 햇빛을 차단했고 북미와 유라시아에서 가장 추운 해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해 1816년은 역사에서 여름이 없는 해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재의 구름은 습도를 높이고 많은 지역에서 온도를 낮췄습니다. 1816년 여름 중서부 유럽과 북미에서 습한 기후와 추위가 농작물을 파괴했어요. 상품의 가격은 올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류와 운송 또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을 이용하여 이동했습니다. 귀리 또한 비싸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기를 여유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발명가 칼 드라이스가 세계 최초의 자전거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탐보라 폭발이 프랑켄슈타인을 발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론도 있어요.
바이런과 셸리를 포함한 몇몇 작가들이 스위스의 한 빌라에 모여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의 나쁜 날씨와 비는 메리 셸리가 프랭켄슈타인 박사와 그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화사는 활동하고 있지만 더 이상 깨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축, 채소,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대형 인큐베이터 온실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적을 거예요. 물론 겨울은 1년 내내 위기를 유발하겠지만 우리는 쉽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연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농작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광대한 영토가 농작물에 사용됐죠. 사람들은 농업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토양은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땅에는 밀과 옥수수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했어요. 토양의 맨 위층이 고운 먼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텍사스, 오클라호마와 같은 주들을 북서풍이 강타했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공중으로 올리고 두꺼운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는 대공황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여겨집니다. 더스트볼이죠. 그것은 8년 동안 지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다른 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지 폭풍이 너무 강해져서 워싱턴 DC의 태양을 막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모래로 뒤덮여 호흡에 문제가 생겼죠. 심지어 대서양을 항해하는 배의 선장들도 오염된 공기를 보고했습니다. 강력한 지진, 초화산 폭발, 홍수, 화재, 허리케인은 지구상의 모든 종의 동물들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적 재앙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거나 대기가 독성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외딴 섬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아니면 달로 날아가거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갈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조만간 종말은 끝나고 지구는 아마도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또 다른 선택은 많은 양의 음식과 산소가 있는 지하 벙커에서 사는 것입니다.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종말 이후 다시 번영하고 인구를 회복하려면 100명에서 500명이면 충분해요. 세계 역사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작은 부족들이 수세기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떠나야 합니다. 큰 도시들은 식량을 수입해요. 농장과 농작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재앙 동안 도시는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요. 굶주림은 완전한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선 마을을 벗어나 신석기 시대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습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직후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각 마을의 인구는 200명에서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족을 형성했어요. 사실 종말 이후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작은 농장에서 야채를 재배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자연을 즐기는 거죠.